서점에 가면 수백 권의 자기 개발서가 쌓여 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매년 똑같은 주제의 책들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책들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수십 권씩 읽고도 자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 같은 현상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왜 사람들은 책을 읽고도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로 즉각적 만족감의 착각을 꼽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에 부풀면서 책 한 권을 완독하면 엄청난 성취감까지 느끼게 되죠. 문제는 이 기분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독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마음이 편안했었다고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읽기 행위 자체가 즉각적 보상으로 작용해서 당장 삶이 변하지 않아도 심리적 위안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중독이죠. 더 큰 문제는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극입니다. 농구 이론서를 읽으면 공을 링에 넣으면 된다는 건 알게 되지만 막상 코트에 나가면 공 하나 제대로 다루기 어렵죠. 자기 개발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해 수준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책에서 배운 원리를 이해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실천 단계에서는 기존 습관으로 되돌아가기 쉽다는 거죠. 여기에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작동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책에서 퇴근 후 2시간 공부하자는 조언을 읽고 결심해도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유혹이 훨씬 강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즉각적인 즐거움과 지연된 보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되죠. 새로운 행동은 불편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기존 생활은 편안하니까요. 자기 개발서를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패턴이 보입니다. 바로 동기부여 의존증이에요.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감 욕구가 충족될 때 지속적 동기를 느끼는데 책을 읽으면서 잠깐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이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책이 주는 자극은 외부에서 주입된 외재적 동기라서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책을 찾아 일회용 자극을 얻으려 하죠. 동기부여를 받고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책을 사는 이 반복 패턴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 독자는 이런 증언을 남겼어요.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이게 자기개발서 과소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재적 동기,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즐기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책으로 얻는 외재적 동기는 뿌리가 얕아서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여기에 인지 부조화까지 더해집니다. 책을 수십 권 사놓고도 달라진 게 없으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 일단 읽었으니까 뭔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읽기 행위 자체를 실제 행동으로 착각하면서 나는 노력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인데도 말이죠. 이런 자기 합리화는 죄책감을 회피하는 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진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걸까요? 여기에는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자기개발 열풍은 신자유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자기개발하는 주체를 대거 만들어냈거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이건 성과주의와 무한 경쟁 논리로 연결되면서 모두가 자기개발 경주에 강제로 참여하게 만드는 구조를 낳았죠. 한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월요일 아침만 되면 각종 자기계발 동료 뉴스레터가 쏟아지고 친구나 동료 할 것 없이 줄지어 서 있는 느낌이라고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라고 요구하고 개인들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자발적으로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이 대열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개발서의 또 다른 문제는 획일적인 성공담의 범람입니다. 서점가를 채우는 대부분의 책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전면에 내세우거든요. 이런 성공담들은 독자들에게 미묘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책 속 눈부신 타리어를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현재의 나를 그들과 비교하면서 한없이 부족하게 느끼게 되죠. 특히 SNS 시대에는 모두가 자신의 성취를 과장해서 공유하니까 남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그리는 성공의 모습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10배 더 열심히 일하라, 주말도 반납하고 투자하라 같은 과로에 가까운 노력을 미덕으로 삼는 메시지가 넘쳐나죠. 가정의 행복이나 내면의 평화 같은 가치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성공하려면 저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되고 일과 성취에 올인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삶의 단 하나의 모델만 제시되면 그 궤도에서 벗어난 다양한 삶의 방식은 전부 실패로 간주되기 쉽거든요. 이 모든 현상 이면에는 거대한 산업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산업은 개인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비즈니스죠. 한 매거진은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기개발은 거대한 교육사업인 동시에 유사 종교로 변모했다고 평했는데 기업과 자본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기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입하며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구원받고 싶다면 이 종교를 믿어라는 식의 구원서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비평가 이원석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자기 개발을 수행할 자유만을 강요하며 끝없는 인적 자원 개발만을 요구하는 극악한 세계라고요. 결국 자기 개발 담론은 체제에 순응하는 이상적 개인, 스스로 알아서 일하고 소비하는 착한 소비자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쳤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끝없는 경쟁과 자기개발 압박 속에서 현대인들은 번아웃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철학자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진단했듯이 성과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항상 더를 외치는 압박 때문에 자기개발 담론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출판계 트렌드를 보면 이 변화가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성공 법칙을 다룬 자기개발서가 주류였다면 요즘은 자기반성과 치유를 다룬 책들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퇴사준비생의 철학이나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나 같은 책들이 인기를 끄는 게 그 증거죠. 한겨레 신문은 이런 흐름을 자기개발에서 자기 배려로 바뀌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입시, 취업, 재테크 성공법 같은 외향적 성공을 향한 지침서 대신 이제는 내 삶을 돌보는 법을 고민한 책들이 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30대에서 40대 독자층을 중심으로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인생 철학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와 IMF 경제 위기를 모두 겪은 이 세대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게 과연 내가 원한 삶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경쟁보다 자기 성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학벌이나 커리어 같은 인생의 큰 방향은 정해진 나이인 만큼 남이 정한 성공 기준보다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자기계발서 자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천편일률적인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책을 꾸준히 읽어라,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 같은 뻔한 덕목을 포장만 바꿔서 되풀이한다는 거죠. 한 비평가는 이렇게 꼬집었어요. 게을러도 된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자기 개발서는 없다. 결국 강조되는 미덕은 비슷한데 포장만 다를 뿐이라고요. 게다가 이런 성공 법칙이 시대와 운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50년 전에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 오늘날에도 통할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더 심각한 건 책 조언을 따라서 성공하면 저자 덕분이고 안 되면 독자 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가불기 구조예요. 실패한 사람이 쓰는 자기 개발서는 없다는 말처럼
이 장르 자체가 생존자 편향에 기댄 거라는 날카로운 비판도 있죠. 근거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과학적 검증 없이 과장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책들은 유사 과학까지 동원하거든요. 좋은 말을 들려주면 물의 결정이 달라진다거나 양자역학 이론을 왜곡해서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책들도 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분노했어요. 에너지장 사진기, 이중슬릿 실험까지 멋대로 비틀어 끌어들이는 책도 봤다. 유사과학을 들먹이며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건 사기꾼 같다고요. 이런 경험을 한 독자들은 해당 책뿐 아니라 자기 개발서 장르 전체를 기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업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자기 개발서가 계속 비슷한 메시지를 재포장하면서도 판매되는 건 그 이면에 상업적 전략이 작동하기 때문이거든요. 모두가 달리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너도 달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퍼뜨려서 독자들이 책을 사게 만드는 구조죠. 자기개발 성공담들은 항상 이렇게 하면 당신도 성공한다는 구원서사를 제시하지만 막상 해봐서 안 되면 책임은 온전히 개인 몫이 됩니다. 그러면 불안감에 휩싸인 개인은 또 다른 해법을 찾아 새로운 책을 집어들게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소비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실제 독자들의 경험은 어떨까요? 많은 독자들이 자기 개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 라는 좌절 섞인 후기를 남깁니다. 한 블로그 글은 이번 달에만 벌써 자기 개발서 5권을 읽었는데 왜 내 인생은 그대로일까? 라고 자조했는데 필자는 베스트셀러 자기 개발서 수십 권을 읽고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어요. 독자들은 한 목소리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서라고 말하죠. 책을 읽을 때는 잠시 나도 할 수 있다는 힘이 솟지만 책을 덮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흐지부지 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독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책을 다 읽고 나면 힘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한 게 없어서 돈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또 새로운 자기 개발서를 찾는다고요. 동기부여를 받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새로운 책을 탐색하는 무한 반복 고리에 빠지는 거죠. 읽을 때마다 잠깐 기분만 좋을 뿐 현실은 그대로니까 점차 자기 효능감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반복된 실패를 겪은 독자들 중 일부는 자기 개발서 자체에 환멸을 느끼기도 해요. 남의 성공담 읽으면 오히려 우울해진다. 독서 시간마저 남의 열심히 사는 이야기로 채우기 싫다며 아예 이 장르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잘된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는 듣기 싫었다며 성공담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고 말했죠. 또 다른 독자는 결과적으로 잘 풀렸으니까 그 과정마저 미화되는 거 아닌가? 실패한 사람 이야기는 남지 않으니 성공 사례만으로 일반론을 만들 순 없다며 성공담 위주의 자기개발 서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읽은 내용을 꾸준히 실천한 경우가 많았어요. 한 블로거는 제 삶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이후 자기개발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책을 통해 긍정적 믿음이 잠재의식에 심어졌고 그게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세스 고딘의 책을 여러 번 정독하고 거기서 제안한 목표 100번 쓰기를 100일간 실천했더니 삶의 태도가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한 후 책상에 앉아 원하는 목표를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현재형 문장으로 적어나가는 습관을 들였더니 자신도 모르게 그 목표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결국 중요한 건 행동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책은 어디까지나 도구이자 자극일 뿐이고 그걸 삶에 적용해서 결과를 내는 건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깨달음이죠. 한 독자는 자기개발서를 자기개발서 장르로 보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볼 뿐이라며 선입견 없이 책에서 도움될 부분만 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다고 자기개발서를 비판하지만 사실 책에서 구체적 방법을 알려줘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냐고 반문했어요. 다이어트 책에 운동법이 상세히 적혀 있어도 실제 그대로 실천하는 독자가 드문 것처럼 문제는 책의 퀄리티가 아니라 독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로 자기개발서를 읽을까요? 자기개발 열풍은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퍼져 있지만 특히 20대에서 40대가 핵심 소비층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본업 외에 별도로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있고 이런 경향은 2030 세대와
40대 초중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2023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1위와 2위를 세이노의 가르침과 김미경의 40수옥 같은 자기계발서가 차지한 건 경제 불황기 현실을 돌파하려는 20대에서 40대의 욕구와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출판 통계를 보면 20대가 24.2%, 30대가 38.6%, 40대가 36.4%로 20대에서 40대가 자기계발서 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특히 흥미로운 건 30대 여성 독자층의 부상입니다. 2015년에는 30대 여성 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인 20.3%를 차지해 40대를 제치고 1위에 올랐거든요. 2014년까지는 40대 여성층이 독서 시장의 큰손이었는데 말이죠. 성별로 보면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경영서나 자기계발서를 더 선호했고 여성은 소설이나 에세이를 즐기는 경향이 뚜렷했어요. 2010년 교보문고 판매 자료에서는 남성 구매 상위 10종 중 6종이 경제경영 및 자기계발서였고 여성은 소설과 에세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 독자의 자기계발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5년 기준으로는 여성 구매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죠. 사회 진출 후 자기계발에 적극적인 여성 직장층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기계발서 주제에 따라 독자 성별 차이도 보입니다. 한 이북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몸 만들기나 자기계발서를 선호하고 여성은 로맨스 소설이나 에세이를 더 좋아한다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들도 재테크나 커리어 개발 서적을 활발히 찾고 남성들도 멘탈 관리나 관계에 관한 책을 읽는 등 성별 경계가 예전만큼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30대에서 40대 직장인층이 자기계발서 소비를 견인하고 있고 여성 독자의 비중이 과거보다 커져서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직업적 배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학생, 취준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자기계발서를 소비하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특히 큰 소비층이에요. 실무 능력 향상과 커리어 개발 필요성이 직접적 동인이 되기 때문이죠.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취업 성공 전략이나 업무 스킬 향상을 찾는 경향이 있고 중간관리자나 경력직은 리더십이나 시간관리 책을 선호하는 등 직무와 경력 수준에 따라 관심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자기계발서가 반복적으로 소비될까요? 시간관리와 습관 형성 분야의 책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법으로 아침형 인간 열풍을 불러왔고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1%의 작은 변화가 큰 성공을 만든다는 메시지로 습관 형성 분야의 바이블처럼 읽히면서 2021년에서 2022년 국내 자기계발서 판매 2위를 기록했죠. 생산성 향상과 좋은 습관 들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 분야 책들이 계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와 부의 추구도 언제나 인기 있는 주제예요. 특히 경제 불황기마다 이런 류의 책 판매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폴레온 힐의 고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대공황기에도 큰 호응을 얻었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전 세계적 재테크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세이노의 가르침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2023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죠.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부자 습관, 파이프라인 구축 같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책들을 반복해서 찾으면서 희망을 얻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분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과 개인 행복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크니까 이를 다룬 자기계발서들도 꾸준히 소비되거든요. 데일 카네기의 고전 인간관계론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로 유명하며 지금까지도 비즈니스맨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상호 이익을 위한 인간관계 원칙이 강조되어 있어서 직장인들 사이에 많이 읽혔습니다. 리더십이나 소통을 주제로 한 책들, 예를 들어 존 맥스웰이나 김미경 같은 저자의 책도 자기계발 코너의 단골 손님이죠. 동기부여와 마인드셋을 다루는 책들도 큰 축을 이룹니다. 론다번의 시크릿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이 책의 메시지는 과학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은 성공에 필요한 덕목으로 끈기와 투지를 강조해서
교육계와 직장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나 할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처럼 자기관리 마인드셋을 다루는 책들도 꾸준히 회자됩니다. 주제는 다양해 보여도 결국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믿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최근에는 자아실현과 행복 찾기 분야도 인기입니다. 자기계발 담론이 자기 이해와 자기 치유 쪽으로 확장되면서 심리학이나 철학을 통해 나다운 삶과 행복을 모색하는 책들도 사랑받고 있거든요. 아들러 심리학 열풍을 일으킨 미움받을 용기나 삶의 본질을 성찰하도록 돕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동양 철학이나 마음 챙김을 다룬 서적들이 그 예입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는 쇼펜하우어나 니체의 인생 철학 에세이가 재조명받고 있기도 하죠. 이런 책들은 외부의 성공 기준을 맹신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 개발 열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개발, 즉 자기 돌봄 서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자기 개발서의 역사를 보면 1859년 세뮤얼 스마일스의 자조론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에서 40년대 나폴레온 힐과 데일 카네기의 성공학, 1980년대에서 90년대 스티븐 코비의 원칙론, 2000년대 이후 론다번의 끌어당김의 법칙,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제임스 클리어의 습관 형성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이에요. 시대마다 형태는 달랐지만 개인의 노력과 마인드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조의 신화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자기개발 열풍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제시 싱걸은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사회적 병폐를 부지런하지 못한 개인 탓으로 둔갑시킨다고 지적했어요. 가난이나 실업, 번아웃 같은 구조적 문제도 네가 긍정적이지 못해서 그래? 노력 부족이야. 식으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거죠.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지원 요구는 묻혀버리고 개인들만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구나 하며 자책하게 만든다는 비판입니다. 이런 잘못된 담론은 현실을 호도하고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맹목적 자기개발 신봉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심리학 연구자들은 일부 자기개발서들이 인용하는 심리실험 결과나 이론들이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워포즈를 하면 자신감이 생겨 성공한다는 유행 이론은 후속 연구에서 재현되지 않았는데도 몇몇 책들은 이걸 확정된 성공 법칙처럼 소개하거든요. 행복하면 오래 산다는 긍정심리학 주장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마치 사실인 양 퍼무가 있어요. 이런 설익은 행동과학을 맹신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주의를 주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희망적인 결론만 받아들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기개발서 한두 권을 읽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맹신은 금물입니다. 책의 내용을 비판적 필터를 거쳐서 자기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학자 전상진은 논문에서 우리는 자기개발 이외에 다른 대안을 권유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 다른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남의 성공담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자기개발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모든 문제가 개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에서는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책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고 결국 삶을 바꾸는 발걸음은 자신의 실천으로 떼야 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자기개발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 책을 덮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책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개발서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남들의 성공 스토리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자기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생각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